반갑습니다. 지금 영상은요, 2019학년도 6월달 고등학교 2학년 학평 독서 지문 분석 영상입니다. 16번부터 19번까지 있고요. 인문 파트에 해당합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 둘 차근차근 분류 하위 항목을 나눠가면서 정리하도록 해봅시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에릭 버니 창시한 교류 분석 이론이라. 자, 중요한 지문인 것 같아요. 자, 색칠하시고. 심리치료나 상담에 널리 활용되는 이론이랍니다. 이 이론을 이해하기 위한 주요 개념들로는 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가 봐요. 자아 상태라는 개념과 자, 스트로크라는 개념이 있답니다. 자, 핵심어 색칠 다 했어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아 상태 모델은 인간의 성격을 자, 우리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자, 중요한 단어라서 선생님이 색깔이 다른 형광펜으로 한번 색칠을 해볼게요. 성격을 어른, 자, 아마 adult인 것 같고 parent, 어버이, 그리고 child, 어린이 세 가지 자아 상태로 설명을 했다고 한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사전적인 단어인지 아니면은 요런 이제 심리학에서 쓰이는 다른 이론인지 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가지 자아 상태로 설명을 하며 자, 그래서 자아 상태로는 A, B, C가 있다는 거겠죠. 건강하고 균형 잡힌 성격이 되려면 세 가지 자아 상태를 모두 필요로 한다고 본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나 봐요. 이때 자아 상태란 특정 순간에 보이는 일련의 행동이나 사고나 감정의 총체를 일컫는 것이므로 특정 순간마다 이런 자아 상태는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어른 상태의 자아 상태가 하루 종일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자. 김군이 교통이 혼잡한 도로에서 주변 상황을 살피며 차를 몰고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다른 차가 끼어드는 돌발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자, 뒤따라 차가 없는 것을 얼른 확인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충돌을 면합니다. 자, 어때요? 굉장히 현명한 태도예요. 자, 이렇게 김군은 A 자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어덜트 어른 상태에 놓여 있는 거겠죠? 자, 어른 자아 상태는요, 지금 여기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책을 찾는 객관적이며 합리적 자아 상태이라고 자, 정의가 놓여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더 밑줄 꺼볼게요. 자, 어른 자아 상태라는 것은 가장 현실적 대책을 찾는 객관적이고 합리적 자아 상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리 중요한 단어라서 옆에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자, A 자아였습니다. 자, 어떤 거?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약간 이성적인 자아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문단이에요. 끼어들었던 차가 사라지자 김군은 어릴 때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저런 운전자는 운전을 못하게 해야 돼 라고 말합니다. 이때 김군은 피자아 상태, 자, 페어런트 자아 상태로 바뀐 것입니다. 자, 피자아 상태는 자신이나 혹은 타인을 가르치려 들거나 혹은 보살피려 하는 자세를 취하는 자아 상태로서 자, 나왔습니다. 자, 우리 피자아 상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타인을 가르치려 한다든지 혹은 보살피려 하는 자세다라는 두 가지 상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계속 어린 시절 부모가 자신에게 했던 행동이나 태도나 사고를 내면한 것이다. 자, 어린 시절에 영향을 받은 자아 상태가 바로 페어런트, 자아 상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치고 통제했던 부모 역할을 따르고 있다면 자, CP 통제적 어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부모의 역할을 상태나 자, 따뜻하고 배려하고 돌봐주었던 부모처럼 남을 돌봐준다면 NP 양육적 어버이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피해자 상태는요, 통제하는, 가르치는, 통제하는 어버이 모습과 또 자, 자상하게 돌봐주는 양육적 어버이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피해자 상태를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통제적 자아 상태와 양육적 자아 상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문단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잠시 후 김군은 직장 상사와 약속에 늦었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하게 됩니다. 이때 김군은 학창 시절에 지각해서 선생님께 벌을 받을까 겁을 먹었던 기억이 되살아나서 시자아 상태로 이동한 것입니다. 시자아 상태는 자, 아마 이게 차일드겠죠? 어릴 때 했던 것처럼 행동하거나 사고나 감정을 느끼는 자아 상태입니다. 색칠할게요. 자, 어렸을 때처럼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부모의 요구에 순응하며 살았던 행동 양식을 재현할 경우에는 순응하는 어린이라고 해서 아마 어답트 차일드겠죠? 자, 상태고 부모의 요구나 압력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행동했던 어린 시절의 방식 요구나 그래? 그런 경우를 우리는 free child, 자유로운 어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피자아 상태처럼 C자아 상태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군요. 자, 무엇과 무엇으로요? 순응하는 어린이와 독립적인 자유로운 어린이 상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세 가지 자아 상태에 대해서 다 구분을 한번 해보았어요. 다시 한번 우리 정리 한번 해볼까요? 교류 분석 이론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교류 분석 이론. 자, 이 교류 분석 이론이라는 것은 어디에 많이 쓰인대요? 심리 치료나 상담에 많이 쓰인다고 했어. 자, 이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 두 가지가 있대요. 바로 자아 상태와 그리고 스토로크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 아직 스토로크는 나오지 않았어요. 자, 이 자아 상태에는 다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어른 자아 상태, 어버이 자아 상태, 어린이 자아 상태가 있습니다. 자, 현실적인 어른 자아 상태는 A 하나밖에 없고, 부모, 어버이 자아 상태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조금 통제하는 CP, 통제적 어버이, 그리고 자상하고 배려하고 따뜻하게 돌보아 주었던 양육적 어버이 상태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이의 자아 상태가 있습니다. 자, 아이의 자아 상태는요, 순응하는 어린이 상태인 AC가 있고요. 자유로운 어린이 상태인 FC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봤어요. 쉽죠? 자, 5번 문단입니다. 세 가지 자아 상태 중에서 어느 한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말을 걸면 상대방도 어느 한 상황에서 반응을 하게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의사소통 과정에서 자신이 기대하는 반응이 올 수도 있고요. 기대하지 않는 반응이 올 수도 있겠죠. 우리는 남들이 자신을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형광펜인데 잘못했어요. 자, 우리는 남들이 자신을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인정의 욕구로 인해서 서로 상대방을 인지한다는 신호를 보낸답니다. 이것이 바로 스트로크라고 한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중요한 상태, 자, 스트로크가 나왔습니다. 스트로크라는 개념이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자, 스트로크는 다음과 같이 구분을 할 수가 있답니다. 먼저 언어로 신호를 보내는 언어적 스트로크, 몸짓이나 표정 등으로 신호를 보내는 비언어적 스트로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분류가 되어 있어요. 스트로크가 있는데 이 스트로크는 언어가 있고 행동이나 표정으로 하는 비언어적 스트로크가 있더라라는 거죠. 다음으로 상대방을 즐겁게 하는 긍정적 스트로크와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는 부정적 스트로크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또 한 번 더 나뉩니다. 자, 스트로크를 다시 한 번 더, 어디 스트로크에다 밑줄을 긋지? 자, 스트로크를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부정적 스트로크와 긍정적 스트로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끝으로 이를 참 잘 처리했더구먼. 과 같이 상대방의 행위에 반응하는 조건적 스트로크와 나는 당신이 일을 처리했기 때문이 아닌 그냥 난 당신이 좋아와 같이 아무 조건 없이 존재 자체에 반응하는 무조건적 스트로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것도 한번 밑줄을 한번 꺼볼게요. 자, 이번에는 스트로크를 조건적 스트로크와 무조건적 스트로크로 나누어 봤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스트로크는 다시 기준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자, 먼저, 자, 언어적 스트로크와 비언어적 스트로크를 나눌 수가 있고요. 긍정의 스트로크와 부정의 스트로크 나눌 수 있고, 마지막, 조건적 스트로크와 무조건적 스트로크로 나눌 수가 있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준 세 가지로 우리가 다양하게 6가지 하위 항목을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6번 문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상대부터 긍정적 스트로크를 받기 원하지만은 긍정적 스트로크가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면 차라리 부정적 스트로크라도 얻으려고 한답니다. 자, 여러분들 안티가 물론 안 좋은 건 맞아요. 찬티보다는 당연히 안티가 안 좋은데 무관심보다는 차라리 안티가 낫다라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스트로크든 스트로크를 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부정적 스트로크라도 받는 게 낫다는 원리가 적용하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스트로크를 만약에 받게 된다면, 자, 내가 원하는 스트로크가 뭔지 모르겠지만 긍정적 스트로크라든지, 자, 어떤 조건적 스트로크나 뭔가 받게 된다면 그 스트로크를 계속 받기 위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강화하게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7번째 문단입니다. 자, 이와 같은 개념을 바탕으로 정립된 교류 분석 이론이라는 것은 관찰 가능한 인간 행동을 간결하고 쉬운 용어로 분석함으로써 사람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준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공부한 교류 분석 이론을 공부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자, 관찰 가능한 인간 행동을 어떻게 간결하고 쉽게 분석함으로써 사람을 이해하기,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인간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요. 인간의 욕구와 관련지어서 인간 성격도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인간의 욕구와 관련지어서 의사소통 과정을 분석하게 해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교류 분석 이론을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에게 스트로크와 자아 상태로 설명하는 다 의의입니다. 의의. 교류 분석 이론의 의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 관찰 가능한 인간 행동을 분석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기 쉽게 해준다는 것 첫 번째였습니다. 자, 두 번째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인간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는 두 번째 의의가 있고요. 자, 마지막에는 인간의 욕구와 관련지어서 의사소통 과정을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심리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론인 것 같습니다. 자, 16번. 자, 우리 그냥 봐도 답인 3번이라는 게 느낌이 올 거예요. 이론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무엇을 설명했죠? 바로 자아 상태와 스트로크를 설명을 했잖아요. 자, 17번으로 들어갈게요. 17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다 풀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17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인간은 부정적 스트로크보다는 무관심과 무반응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틀렸어요. 자, 차라리 무반응이나 무관심보다는 무엇을 택한다? 부정적 스트로크를 원한다 라고 해서, 자, 우리 6번 문단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6문단에서요. 자, 18번입니다. 위에 상황을 한번 보시고요. 자, 18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기억. 차가운 말투로, 저 말투가 나왔습니다. 자, 말투로 너 할머니께 아까 보인 태도가 뭐니? 라고 언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어때요? 자, 언어 들어가 있습니다. 표정이나 음성이 담겨져 있지 않은 행동이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너 아까 그 할머니께 보인 태도 그거 뭐야? 라고, 자, 긍정적 스트로크예요? 아니면 부정적 스트로크예요? 자,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해주는 부정적 스트로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누가 봐도 어때요? 자, 이거 약간 비난의 어조가 들어가 있죠. 자, 너 왜 그랬어? 혼내키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약간 비난이라든지 훈계의 의도가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화가 난 것은 다 무엇 때문이에요? 상대방의 행동 때문이에요. 자, 우리 초로가 분명히 요거를 조금 행동을 좀 나쁘게 했다는 말이겠죠? 자, 그래서 초로의 행동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건적 스트로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19번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살펴보도록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나머지 정답 다 맞고요. 시간 관계상 4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 3번 다 같이 올라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상황 3번 상담사의 말입니다. 같이 따라오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엄격한 것 같아서 고민이시군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 초로가 아까 우리 상황 2번에서 밑에 있는 후배에게 조금 무섭게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문제의 원인을 잡고 어떻게 할지 함께 생각해보고 우선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혹시 당신의 부모님은 엄격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어. 자, 그래서 초로가 예,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많이 힘들었겠군요. 공감을 형성했어요. 그런데 어릴 때 당신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받아들인 수용적인 아이였습니까? 자, 쉽게 얘기해서 당신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말을 그대로 잘 받아들이고 있는 아들이었니? 그래서 A씨였어? 이 말이에요. 너 A씨 순응하는 아이였나요? 자, 네, 저는 순응하는 아이였습니다. 자, 그러면 상담사의 두 번째 질문은 서로의 FC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죠. 당신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습니까? 결국은 뭐예요? Adopt child에서 AC를 확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FC라고 얘기하겠습니까? 19번의 4번입니다. 굉장히 쉽게 얻었을 거예요. 지문이 별로 어려운 지문은 아닙니다. 자,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어요. 나머지 지문도 연암국어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연암인들 파이팅입니다. 사랑해요.